네, 안녕하세요. 네, 박재홍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용수 캐스터님이 개인적인 일로 오늘 방송에 못 나오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최익성 위원님 나오셨고요. 저는 늘 나오듯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방망이 한 장 들고 좀 깔놈들 좀 까고 하려고 또 제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서서 여기 칠판에 좀 뭐 좀 써놨거든요. 근데 여기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형이 야구계 검정고시예요. 왜 검정고시죠? 저는 이제 엘리트 코스를 못 밟았습니다. 예, 요 빵형처럼 이 형은 완전 엘리트고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야구해서 야구 시합 한 3, 4년 뛰고 프로 와서 프로 올 때도 저는 이 방망이 한 장을 들고 테스트 받으러 갔어요. 근데 제가 방송 보니까 이거 맨날 들고 오시던데. 네, 저 선수 때부터 시작해서 제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이거 한 자루만 있으면 됩니다. 컨셉이죠? 저는. 예. 선수 때도 컨셉이었어요. 방망이 한 자루만 있으면 검정고시 아닙니까? 저희 방망이 한 자루 갖고 놀이터 가서 스윙해가지고 다 프로 선수 된 겁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이슈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뭐 이제 오늘 최익성 저보다 선배거든요. 이제 익성 형이라고 좀 편하게 할게요. 편하게 합시다. 저 조합이 좋습니다. 우리 모처럼 만났는데 예, 뭐 나는 그냥 재홍이라 한 거 그냥 빵형이라 그렇게 요즘 이런 네. 게 빵이니까 빵이라 그렇게 빵. 네네. 자, 오늘 그 정찬원 선수가 키움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정찬원 선수가 키움과 전격 계약을 하면서 합류를 했었거든요. 자, 그럼 이거 좀 저희가 지워줘야죠. 네. 자, 계약 기간은 2년이고요. 계약금은 2억, 연봉 2억, 보장액 6억, 연간 옵션 1억 3천, 최대 총액이 8억 6천에 계약을 했습니다. 잘 됐죠?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정찬훈 선수가 아직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인데 팀을 찾지 못해가지고 여러모로 좀 마음고생이 좀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찬훈 선수의 계약은 일단 좀 박수로 한번 좀 쳐주고 싶습니다. 네. 자, 정찬훈 선수는 이제 프로필을 보면 광주일고 졸업했죠. 네, 그리고 08년도에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 전체 1번, LG 전체 1번이니까 굉장히 잘했죠. 그러니까 뭐 저는 상상을 못하는 선수입니다. 네, 이 형님은 이제 검정고시 출신이니까. 저 연습생. 네. 근데 이제 21시즌에 키움으로 트레이드가 됐고 첫 트레이드가 됐던 시즌에 11경기 나와서 3승 3패, ERA 3.99. 그리고 작년에는 20경기 나와서 5승 6패, ERA 5.36. 근데 이제 정찬훈 선수는 쓰임새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선발로 기대했는데 사실 뭐 수술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중간 개투도 쓸 수 있고 선발이 빵꾸 나면 선발로도 들어가. 물론 선발에 경쟁력 있게 붙겠지만 또 중간도 쓸 수 있고 뭐 롱릴리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성을 가진 선수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 투수 로테이션에서는 정찬훈 선수가 보직을 어느 정도 더 커버를 할 수 있는 선수예요. 자, 최근 행보를 볼까요? FA에서는 이제 최근까지 소속팀 찾지 못했고 개인 훈련, 3월 초에 이제 독립리그 성남 매파에서 실전 피칭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습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또 이 독립리그 그쪽 전문가시잖아요. 제가 또 독립리그 만들었죠. 저기는 뭐 검정고시가 드글드글하죠. 그러니까 뭐 저기는 일단은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씩 독립리그가 조금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전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피칭만으로 안 되거든요. 예, 한계가 있고 뭐 시뮬레이션 배팅도 한계가 있는데 저 리그 가서 그래도 던진 게 정말 어떻게 보면 큰 힘이 됐는데 저거 일단 중요한 건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독립 리그 자체를. 리그 자체를요? 이건 검정고시 출신 아니네. 왜 검정고시기 때문에 만듭니다. 이런 얼마나 혜택 받습니까? 이런 선수들이. 저 독립 리그라도 없었으면은 지금 뭐 합니까 지금? 그래요? 예, 목요 가서 그냥 피칭이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아니 리그를 만들려면 돈 많이 들지 않나요? 뭐 많이 들죠. 근데 초반에 이제 깡으로. 예. 지금은 이제 경기도 리그가 돌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막 맨땅 헤딩이죠. 맨땅. 예, 검정고시 출신답게 맨땅 헤딩입니다. 근데 어렵게 사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댓글 안 하셨네요. 본단다. 네네. 검정고시. 자, 저희가 좀 댓글 보겠습니다. 네,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처음 하는 거라 조금 서툴어도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이제 시아시우마님 독립구단 소식 듣고 안타까운데 본인이 원한 금액보다 더 주고 키움 계약했네요. 네. 좀 이따 다뤄드리겠습니다. 그거. 네. 예. 그다음에 빵형의 직속 후배니까 더 안타까웠을 때 안타까웠죠. 네. 3분 지났어. 약속 지킬게요. 네, 너무 화내지 마시고. 자, 검정고시. 책성 맞습니다. 책성 맞고요. 이 검정고시를 이 빵이 지었었어요. 빵형이 제가 이제 SK 갔을 때 뭐 다큐 사과나무 하나 찍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야구계 검정고시다. 뭐 이렇게 제 별명을 지었는데 저도 너무 딱 맞는 별명이라서 재밌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했대요, 야구를. 네, 중학교 2학년 때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기본기가 없더라고. 자, 계속 소식 네. 이어가겠습니다. 자, 정찬원 선수가 제시한 계약은 원래 이제 계약가 2년에 계약금 1억 5천, 연봉 1억, 옵션 최대 1억. 네. 근데 이제 구단에서 선수 가치를 평가해서 선수 측 제시액보다 더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잘 됐어요. 네. 뭐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좀 이따 또 뭐 질문하면서 또 다룰 건데 참 요즘은 참 재미난 계약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약간 그 구단과 선수 간에 약간 차이가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좀 헤어져 있었잖아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키움이 좀 이런 전략적인 계약을 잘해요. 이쪽을 쭉 보면 선수의 어떤 심리, 어떤 승부욕, 뭐 또 그런 것들 조금 자극시키면서 뭐 좀 하는 이게 키움이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약간의 동기부여 뭐 비슷하게 좀 이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찬원 선수가 원래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후하게 구단이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이건 구단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걸까요? 뭐 저도 좀 놀랐습니다. 예, 정말 본인도 걱정 많이 했겠지만 보는 사람도 야, 저 정도로 정찬원 선수가 이렇게 안 되나 싶었는데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갑자기 딱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좀 다양한 계약 루트가 생길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야구가 발전하고 FA도 있고 뭐 선수도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선수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뭐 안 할 것처럼 하면 더 주면 사실 기분 더 좋잖아요. 구단을 위해서 더 희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정찬원 선수와 구단하고 관계가 조금 멀어졌다 다시 이제 계약이 된 거니까 이때 좀 필요한 게 있잖아요. 서로의 어떤 관계 회복 이런 거.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좀 했다가 다시 뭉치는 건데, 예, 근데 또 그래서 더 끈끈해질 수도 있거든요. 약간 그래서 돈을 좀 더 준 것 같아요. 더 깎고 들어오면 좀 동기부여가 덜 되는데 돈을 더 받아버렸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조금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예, 네. 서로가. 지금 댓글 올라왔네요. 그럼 애초에 왜 계약을 안 한 건가요?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어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그래 뭐 일단은 시즌 들어가기 전에 전력 평가와 시즌 이제 시범 경기를 하면서 또 게임을 뛰어보고 하면 이제 팀에서 투수가 좀 필요하다. 뭐 약간 그런 생각들도 가졌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키움이 약간 전략 전술 뭐 예전부터 쭉 보는 거 보면 생각보다 선수들한테 돈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에 뭐 이태근 선수가 계약할 때도 저는 깜짝 놀랐죠. 뭐 그때 당시에 50억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는데 돈이 없다든 갑자기 히어로즈가 50억을 딱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키움이 굉장히 좀 잘하는데 좀 옆방형님처럼 약간 길들이기 또 조금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저는 진행자로서 이제 전문가님이 나오셨으니까 아니 이 길들이 꼭 필요하나요? 뭐 필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선수들 뭐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 길들이기이자 동기부여도 될 수 있죠. 예, 뭐 탄탄대로를 가다 이렇게 엘리트처럼 탄탄대로를 가면 약간 동기부여가 좀 부족하거든요. 좀 강하게 좀 달아줘야 또 약간 동기부여도 생기는 또 면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영종 선수가 네. 키움과 그 퓨처스 FA 계약을 했는데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 과정을 보고 정찬원 선수는 약간 박탈감을 좀 느끼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모든 선수를 뭐 정찬원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옆에 비슷한 또래 선수들도 그리고 실력이나 이 모든 퀄리티가 비슷한 사람들도 조금 박탈감 무조건 느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뭐 돈은 약간 내가 봐도 운빨이 좀 있어요. 예, FA는 뭐 많이 받아야 될 선수가 갑자기 못 받는 게 있고 저 선수가 할 정도로 갑자기 많이 팍 받는 사람도 있고 이 프로 야구계에서 안에 보니까 약간 이제 돈은 약간 운이 좀 따른다. 그래서 뭐 이영용 선수도 지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뭐 구단 입장에서는 또 외야수고 좀 팀에 이정우 선수도 빠져나가고 하니까 약간 정신적인 어떤 벤치에 어떤 힘을 주려고 이용현 선수 데려가지 않았나 뭐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확실히 최익성 위원님께서 검정고시 출신이라 선수들의 마음을 헤아리네요. 네, 디테일까지 봐야 됩니다. 디테일까지. 자, 찌찌뿡 님이 정찬원 선수 인터뷰 보니까 야구에 대한 절실함을 이번에 느끼신 듯이요. 네. 동기부여 확실한 듯. 네. 그러니까 진짜 이제 정찬원 선수는 저렇게 뭐 찌찌뽕 씨가 얘기했듯이 이제는 죽기 살기로 할 거예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정말 독립리그 한번 갔다 오면 사람 달라지거든요. 맨 땅에서 좀 뛰어보고 좀 해야 됩니다. 예. 네. 참 이 진행자 좋네요. 자기 의견 얘기 안 해도 되고 얘기만 듣기만 하면 되네. 힘드네. 말 갈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네. 아니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 이제 저는 키움이 이영종 선수, 그러니까 외부 FA한테 조금 후하게 좀 적극적으로 영입을 했고, 반대로 기존에 이제 정찬원 선수한테는 한번 사이가 조금 소원해졌다가 다시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것도 다 길들인가요? 뭐 진짜 디테일한 게 모르는데 뭐 거의 길들이기보다는 약간 진짜 심리전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키움이 심리전을 잘한다고 봐야죠. 만약에 기왕 이래 되는 거 깎으면 진짜 돈 주고 스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조금 더 주면 얘가 더 120%, 130%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4억인데 3억에 깎고 들어오면 뭐 동기부여보다는 뭐 에이 하고 약간 사람이 심리적으로 한 80%, 90%밖에 힘이 안 난다면 본인도 생각도 못하는 금액을 줘버리면 100% 이상의 좀 효과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몇십억 쓴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래봐야 옵션하고 이러다 보면 그때 금액보다 사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크지만 옵션은 자기가 잘해서 따먹어야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많은 차이는 없는데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준 거죠. 그러고 보니까 좀 밀당한 느낌도 네.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밀었다가 땡길 때 시원하게 땡기는 거죠. 그래서 약간 밀어냈는데 좀 필요하다. 그래서 땡길 때 살살 땡기는 게 아니라 시원하게 딱 땡겨줘서 가까이 착 땡긴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찬원 선수는 그 동안에 뭐 몸을 만들었어도 환경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독립리그 구단에 가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몸 상태 체크를 잘하는 게 첫 번째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구단과 약간 소원했던 관계 자체가 관계 회복을 하는 빨리 좀 해서 이제 됐겠죠. 예, 계약했으니까. 네. 저 프로고 프로는 네. 돈 아닙니까? 많이 주면 무조건 관계 회복됩니다. 그런가요? 프로는 돈이잖아요. 돈 네. 주는데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되지. 그렇구나. 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100%죠, 그거는. 근데 나는 처음부터 그냥 시원하게 계약해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랬으면 좋았는데 또 이런 케이스 아까 요즘 이제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요. 또 이렇게 또 애가 정찬회가 잘하면은 다른 구단도 또 약간 롤모델 삼아 또 그런 또 구단들 또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네. 정찬원 선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초심으로 가야 합니다는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또 정찬원 선수 이번에 뭐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또 좋은 성적 팀에 도움이 되는 또 선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약간 이런 계약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옛날에 양준혁 선배님도 약간 이런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LG에서 나와서 사실은 거의 미아 그때는 약간 선수협 때문에 약간 어떤 각 구단의 미온털이 바뀌어서 한동안 계속 그냥 계약이 안 되고 미아가 거의 될 것처럼 했어요. 근데 이제 김홍현 감독님 삼성에서 김홍현 감독님은 난 말 잘 안 듣거든요. 데리고 와 그냥 뭐 다른 사람들 다 약간 담합 비슷하게 한다는 소문도 많았어요. 근데 김홍현 감독님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그냥 양준혁 데리고 와 이래가 그냥 준혁이 형이 극적으로 또 삼성에 가서 뭐 계약을 했고 또 그런 극적인 것 때문에 더 그래 우승했잖아요. 예, 감독과 구단에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고마움이 한 2배가 넘거든요. 충성심 발휘하는 게 좀 달라져요. 그래서 잘한 케이스가 약간 있긴 있습니다. 예. 자, 아쉬운 사람이 무조건 지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절실함과 동기부여 확실하게 심어준 밀당 장인 키움의 승리. 네. 임용수 캐스터님 개인적인 일로 못 나오셨고요. 네, 제가 빵이잖아요. 땜빵으로 나왔고요. 김홍현 감독은 푸른 돈으로 말한다. 그렇죠. 예. 네. 찌찌뽕. 재용님 시범 경기 보니까 현타 오던데 우리나라 투수력 제구력 문제 심각하게 각성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땜빵. 네. 그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준비한 야심찬 프로젝트, 네, 빵형의 잘하자. 보니까 조회수가 지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영상 퀄리티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좀 보시고 댓글 뭐 좋아요 좀 많이 달아주시고 영상 마음에 드시면 주변의 지인분들한테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아마 영상 보면은 8분 정도 되는데 아깝지 않을 겁니다. 네, 굉장히 퀄리티 있습니다. 네. 박재용 의원님의 일본 투수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박재용을 투수 코치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래도 되죠. 예. 그거 검정고시잖아요. 저는 뭐 더 막 저는 신경 안 써요. 예, 그런 네. 거. 예, 왜냐하면 이게 뭐 안에 가서 기술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기술자들 필요한 건 있지만 그 원리나 어떤 멘탈이나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사실은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트레이너들이 그걸 더 그 과정에서 메커니즘을 몸의 중심이 움직이는 거 더 잘 볼 수도 있다.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간 개념에서는 잘 보는 사람이 어설픈 기술 가르치기보다는 훨씬 낫죠, 사실. 네, 또 올려주시라는 댓글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일리 있는 분석 너무 잘 봤습니다. 네, 한국 마이너리그 유망주들도 분석 올려주세요. 제가 어떤 분이 댓글 남겨주셔서 한 100탄까지 가자. 그러니까 100회까지 한번 찍어보자 라고 이제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성원을 해주시면 100회, 200회까지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제 1회 시작했고 곧 조만간에 이제 2탄이 올라가거든요. 2탄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박재용 의원님 리그 감독직은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감독하라면 해요, 안 해요? 나? 네. 하지. 어디? 바로 하지. 콜 뭐 2.5초만 해. 돈 상관없어요? 뭐 사실 돈은 상관없을 것 같아. 지금 현재. 프로는 돈이라면서. 근데 일단 어느 정도는 주겠지 뭐. 기본은 주겠죠. 기본은 감독직에 대한 기본. 예. 자, 안 시켜주니까 안 하죠. 네. 뭐 여러 가지 정답입니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최익성 의원님 항상 배트 왜 들고 계시는 이게 컨셉이래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이 빵형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약강 TV라고 최익성의 야구 깡패. 제가 이제 선수 때도 약간 검정고시에 방망이 앉아 들고 약간 나도 오늘 나 보자마자 형 깡패예요 그러길래 내가. 예. 형은 그냥 깡패야. 아유 저 뭐 이렇게 뭐 이래도 있습니다. 이래도. 네. 여기는 검정고시. 아까 오자마자 저보고 이제 엘리트라고 막 했는데. 네, 여기는 완전 엘리트. 네, 얘는 이제 그 방에서 빵 먹고 있을 때 저는 이제 밖에 나서 깡으로 이제 깡 소주 먹고. 네. 자, 외국인 보유수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이런 댓글이 참 좋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저는 확대를 좀 해도 된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제 경쟁력 그러고 뭐 약간 경쟁력 싸움에서 우리나라도 외국 애들이 온다고 그냥 자리를 내주는 게 아니라 걔네들하고 안에서부터 내부 경쟁부터 해야 된다 생각이기 때문에 자꾸 강한 애들이 와야 그리고 우리나라 감독님들도 그냥 외국 애들하고 쓰는 게 아니라 경쟁을 붙여서 우리나라 애들이 더 세면 투입을 시켜줘야 이게 안에서 더 경쟁이 또 세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자, 빵형 감독 귀찮아서 안 하신 거 그런 건 아닙니다. 빵형도 바게트 들고 나오시고. 빵형 제가 물어볼게요. 빵형은 감독 지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바로 들어오면 오늘 전화 왔어. 네. 야 여기 뭐 뭔데 해봐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본인 얘기. 아니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요? 콜이지 뭐 무조건. 아니다 엘리트라 조금 생각할 수도 있어. 엘리트라서 합니다. 네, 아, 하고요. 자, 빠따 왜 들고 방송하네요. 네, 아직도 송도 살고 있습니다. 네. 10개 구단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막 댓글들이 되게 막 많이들 올라오십니다. 10개 구단이 사실은 적절한데 밑에가 없어. 우리 밑에 꿈나무들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약한 거지. 우리나라 한 10개 정도는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첫 번째 주제 정찬원 선수를 좀 다뤄봤고요. 그리고 정찬원 선수의 과정 설명드렸고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눠먹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산이 큰일 났습니다. 네, 두산 큰일 났어요. 지금 딜런이 없는 두산 베어스. 성엽이가 있잖아요. 이승엽 엘리트가 이제 있잖아. 감독이잖아요. 자, 저희가 지금 두산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딜런 선수가 스프링 캠프 라이브 피칭 중에
타구에 맞는 부상을 당했고요. 검사 결과 이제 4주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맞았죠. 네, 위험했습니다. 네, 위험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맞았는데 사실은 이게 검사 결과는 4주인데 머리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지럼증을 막 호소하고 컨디션이 갑자기 시시때때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때는 뭐 맞으면 바로 일어나서 시합 뛰었는데 요즘은 이제 워낙에 이런 좀 조심하고 선수들에 대한 그게 또 본인의 의중을 많이 존중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머리고 사실은 우리는 헬멧 타자들은 헬멧이라도 있지만 사실 투수들은 헬멧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거랑 또 안에 충격파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본인의 의중을 존중하고 뭐 이성현 감독도 뭐 크게 조급하게 생각 안 하고 좀 낫더라도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판단이니까 뭐 조금 시간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승엽 감독의 입장은 시간이 좀 걸리고 4월 1군 무대 보기 힘들다. 공을 맞고 한 달이 넘고 딱 4주 됐는데 이제 조금씩 캐치볼 한대요. 그러니까 페이스를 급하게 올릴 시기는 아니라고 이승엽 감독이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급하게 올릴 시기는 아닌데 저렇게 되면 한 6월 달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몸 상태가 회복 속도가 지금 느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4월에 뭐 1군 복귀 힘들죠. 지금 캐치볼 하면 캐치볼하고 시뮬레이션 던지고 2군 경기 등판하고 뭐 이러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5월은 돼야 적어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드네요. 늦으면 더 늦어질 수도 있죠. 네. 자, 4주 정도 예상을 했는데 4주가 지났는데 이제 캐치볼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 이승엽 감독은 페이스 급하게 올릴 시기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선수 보호 측면이죠. 그렇죠. 네, 요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독이 정말 라떼처럼 우리 때처럼 뭐 막 뛰어라 이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보호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승엽 선수 팀도 팀이지만 한 선수의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지금 댓글에 이승엽 현역 복귀 안 됩니다. 네, 안 되고 라떼 나온다. 라떼는 네. 라떼가 재밌죠. 라떼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예. 자, 타고 날린 선수가 투수로 부서 변경. 부서 변경. 네. 투수 안전 모자를 바꾸자고 막 얘기하시는데 이게 경기할 때 이게 네,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예, 네. 안전모는 건설 현장에서. 그렇죠. 네, 라떼설이 꿀잼이긴 하죠. 예, 라떼 앞으로 조금 많이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요즘 애들 그 정신력이 라떼 우리 때는 맞아가면서 했는데 방망이 제가 들고 온 이유도 그것 때문에 예, 진짜 뭔가 예전과 지금이 합쳐져야 더 좋은 게 나옵니다. 저는 이제 지나간 걸 너무 무시하는 것도 안 좋고 현대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간 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가끔 라떼가 나와줘야 돼요. 예. 네. 레스 선수도 데려와야 할 듯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보시면은 두산이 개막 이후 한 달 동안은 외국인 투수 한 명 없이 이제 알칸타라 선수만 경기에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 알칸타라, 최원준, 곽빈 그리고 이제 최승용 선수가 선발로 들어올 것 같고 뭐 박신지 선수도 이제 선발로서 조금 그 의사타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힘들잖아요. 4월이.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내가 또 성엽이 스타일 잘 아는데 뭐 저렇게 없다고 약간 또 그렇게 할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대모사 돼요? 아까 김웅영은 됐는데 김웅영은 비슷한데요. 그런가요? 그래. 근데 어쨌든 성엽이는 이제 약간 프로페셔널적인 마인드가 세기 때문에 뭐 지금 이걸 어떻게 또 뭐 기회를 삼을 수도 있어요. 젊은 선수들이 또 한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의외의 선수들이 나와서 5선발 경쟁을 붙여서 5선발을 차지한다면 또 수학이잖아요. 팀으로서는. 그 선수가 차지해서 좋은 성적도 날 수 있겠지만 좋은 성적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성엽이는 이 위기를 기회로 분명히 삼아서 강한 선발 경쟁을 시킬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뭐 김동주 선수하고 박신지 선수가 이제 선발 경쟁을 하는데 물론 그 대비책은 다 있죠. 네. 근데 프로야구에서 4월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4월 한 달. 저는 뭐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제 초반 페이스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약간 약팀 뭐라 그러냐면 그 중심이 없는 팀은 초반 페이스가 꺾이면 이제 선수 사기나 이런 문제로 확 꺾이는데 좀 잔잔한 팀들은 4월에 페이스가 좀 느려도 중반에 따라잡는 페이스도 많거든요. 이 단단한 팀들은. 근데
기가 약한 팀들, 기싸움에서 밀리는 팀들은 초반이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 팀 전체로 강한 팀들은 144게임이기 때문에 사실 5, 6월 이때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성엽 같은 감독도 이제 4월은 조금 약간은 그런 페이스 조절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지금 없는데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여기서 어느 정도만 버티고 5, 6월에 7월에 땡기자 뭐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월의 중요성이 있는데 두산이 뎁스가 좋은 팀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두산이 뎁스가 어떠세요? 보기에 강하신가요? 뭐 예전에는 두산이 뭐 화수분으로 1위였잖아요. 거의 뭐 몇 년 연속 할 때는 계속 뎁스가 계속 강하게 나왔는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뎁스라는 건 모든 스카우터들이 좋은 선수를 다 뽑아가거든요. 그 감독이나 그 코치들이 얼만큼 걔네들을 동기부여를 주고 경쟁을 시켜서 끌어올리냐 그 게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래 프로야구도 강한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두산이 지금 그 팀 사정이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4월에 굉장히 힘든 4월을 좀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야구에 죄인이 3명 있네요. 네. 이중범리 아들 1명 낳은 거, 양준혁, 박지용 진작에 아들 못 낳은 거, 네 노력하는 점. 근데 사실 여기 최익성 여기 이 형님도 결혼 안 했어요. 네, 저도 옛날에 그 짝 있죠, 짝에 나오셨는데 그분 아직도 연락 하나요? 안 합니다. 예, 짝을 못 만났습니다. 예, 짝에 가서 짝을 못 만났습니다. 네. 이승엽 감독의 두산 성적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왜냐하면 저 원래 프로야구를 계속 전망할 때 뭐 박진만 감독, 뭐 지금 지도자들이 굉장히 승부욕이 강한 애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본인이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는 버려야 되겠지만 그거는 충분히 해설 따고 얘가 다른 걸 여러 가지를 하면서 좀 그거 내려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정도의 경쟁력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두산의 네. 지금 또 댓글 올라왔습니다. 네. 최익수 의원님 양신 의원님하고 친하신가 뭐 댓글 오시죠. 뭐 친하지도 안 친하지도 않고 그냥 어중간합니다. 네,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이. 예, 현재로서는. 두산 타격은 어떻게 보시나요? 두산 타격은 지금 뭐 다른 데 비해서는 약간은 약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간에서 이제 이게 성엽이가 끌어올리는 타자들이 조금 눈여겨볼 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름이 없던 뭐 김대환이나 뭐 약간 중간에서 걸려서 약간 헤매던 애들을 제가 봤을 때 경쟁을 붙여서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성엽 감독이. 그래서 좀 약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한 5, 6월 달 이래 보는 게 타자들은 이게 또 어느 정도 치면서 부딪히면서 또 이기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네,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어요. 예. 지금 일단 두산이 외국인 선발 투수가 한 명이 전력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4월이 녹록치가 않아요. 예. 결국 이제 신인 감독 이승엽 감독이 구단을 이제 어떻게 팀을 이끌고 갈 것인가 이게 이제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됐는데 삼성에서 오래 같이 하셨잖아요. 예. 이승엽 감독의 스타일을 잘 알 텐데 한번 좀 설명해 주면서 어떤 스타일인지. 일단은 뭐 승부욕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1위에 대한 욕망이 뭐 어쨌든 보면 뭐 승리만큼 강한 애는 없죠. 예, 성엽이는 모든 걸 좀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옛날에 우리가 이제 오타니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듯이 승엽이도 계획을 굉장히 잘 세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일본에 돌아올 때 예를 들어 저는 한국의 1위 기록을 다 깰 겁니다. 나는 말 되나? 이 생각 그때는 이제 돌아올 때마다 되게 그냥 부정적이었잖아요. 그걸 깨듯이 저 뭔가를 목표를 세워놓으면 굉장히 집요하고 또 속을 딱히 많이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약간 어떻게 보면 개인이 생각하고 개인주의가 엄청 강하죠. 그게 또 프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친구의 성향상 원래 경쟁력 있는 팀으로 충분히 탈방업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댓글 많이들 지금 써주고 계신데 오늘 몇 명 들어오셨죠? 100명. 제가 한 500명 들어오면 선물 좀 싸드리려 했는데 안 되겠네. 500명 들어오면 보너스 줍니까? 저? 이 형 진짜 이상한 형이야. 검정고 출신이라 좀 이상한 것 같아. 저 500명 들어오면 제가 뭐 쏩니까? 공약. 제가 뭐 사인볼이든지 에이, 네, 한 30만 원 쏠라 했는데. 스타벅스 사. 네, 스타벅스.
예, 별다방 솔라인데. 예. 아무튼 이 이승엽의 두산 사실 좀 4월 한 달이 조금 힘든 상황이 됐어요. 최근에 예. 이제 각 팀의 외국인 투수 1, 2선발들 특히 뭐 1, 2선발들이 중요한데 한 명 없이 꾸려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김동주 선수라든지 박신지 선수, 최승용 선수가 있긴 하지만 이승엽 감독의 이제는 좀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팀은 구심점 싸움인데 물론 선수도 구심점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감독이나 단장도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동기부여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수는 끌고 나가지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건 지도자들이니까 이 성계 변화는 좀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500명 들어오면 그분들 월급 루팡 알죠? 저희가 그 라이브 방송을 시즌 때는요 경기 끝나고 라이브 방송을 바로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즌 시작되면은 경기 딱 끝나고 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저희 방송에 들어오시면 저희랑 이제 라이브 방송을 같이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때는 이제 임용수 캐스터님이 돌아오시겠죠. 네, 저는 오늘 네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제가 이제 대신 출연했는데 제가 와도 괜찮나요? 네, 네. 재밌네요. 뭐 재밌나요? 지금 하니까. 113명. 네, 500명 들으면 제가 별다방 쏘는데 최익성님 하나 99년도 우승 반지 아직도 갖고 계신가요? 아 근데 진짜 이게 좀 저는 좀 안타까운데 팔아먹었네. 팔아먹었어. 팔아먹는 게 팔아먹었어. 아니고 방마에 한 자루 들고 댕기다 봐요. 잊어먹었어요. 아 누가 뚱쳐간 것 같아. 아 없어 우승 딱 태어나가 한 번 했는데 우승 반지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좀 재밌는 찾아주세요. 좀 여러분. 아. 재밌는 얘기 좀 많이 해달라고 하시는데 다음에 반지 잃어버린 이야기도 네. 좀 들어보면 좋겠네요. 제가 이제 검정고시니까 좀 다른 사람들하고 시각이 좀 다릅니다. 예, 엘리트하고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좀 독특한 말 많이 해드릴게요. 예. 자, 오늘은 정찬원 선수 첫 번째 이슈를 제가 다뤄봤고요. 그리고 두산의 4월 초에 외국인 선발 투수의 전력 이탈. 두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전력 손실인 것 같습니다. 전력 손실은 맞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 뭐 외국인 선수들 1, 2선발이면 예전으로 라떼 때 우리 때 가면 1, 2번은 15승씩 다 하는 투수들이잖아요. 네. 그 15승 투수가 빠졌다는 건 굉장히 좀 데미지가 크고 또 상대가 또 상대할 때도 좀 편해요. 우리도 타자로서 상대를 상대할 때 1, 2번이 나오면 약간은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근데 그 1, 2번 중에 한 명이 빠지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타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게 조금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네. 자, 두산의 이승엽 감독 올해 이제 처음으로 감독을 맡게 됐는데요.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팀을 잘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투수 딜런 선수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댓글 국내 선발 경쟁력이 있었는데 이거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똑같은 맥락이지만 경쟁력 무조건 붙어야 된다 생각.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제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3, 4, 5번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안수진 선수가 1번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을 차지하려고 젊은 애들이 좀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슈퍼챗 들어왔습니다. 슈퍼챗. 와, 이 좀 언급 좀 해주세요. 이거 나는 사실 이게 제가 유튜브의 악이라서 슈퍼챗이 뭔지 잘 모릅니다. 네. 3,000원 저거 그러면은 3,000원이 온 건가요? 들어온 거예요. 아, 나 1,500원 반띵? 이 형 진짜 이 형 검정고시 출신 맞네. 이 형 돈에 욕심 많아. 반띵? 나 1,500원 번 거야 그럼? 네. 네. 자, 아무튼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네. 네, 처음 받아봤습니다. 저도. 네. 우승 반지 빵 의원님 우승 반지 4개. 네. 자, 우리나라 리그가 정말 투수력이 심각합니다. 네. 1선발, 2선발 외국인 선수 없으면 시즌 안 돌아가니. 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네. 자, 그리고 이거는 뭔가요? 혹시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수도권 구단 원정 도박 3명 연루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본데요. 야, 근데 이게 헛소리, 이게 튀어나오면 결국은 헛소리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게 좀 더 신경을 쓰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뭐가 말이 나오고 그게 안 이어진 케이스가 잘 없거든요. 근데 조금 좀 신중하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또 뭐
그러니까 네. 아무튼 이게 뭔가 약간 소문이 나면은 좀 불안해집니다. 네. 또 사건임. 네. 그리고 시아시우님이 반띵. 예, 이제 반띵. 아, 이 형 이상한 형이야, 이 형. 딜 한번 할까요? 악수 반띵 슈퍼챗 들어오면 검정고시 계약- 출신 맞다. 계약이 안 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계약 반띵 네. 계약. 자, 삼성은 트레이드나 보강 없이 개막전 들어가나요? 근데 시즌 초반에 트레이드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잘 아시잖아요. 네, 네. 저 트레이드 7번 당해봤는데 제가 7개 구단 트레이드만 전문이잖아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트레이드 전문가로서 사실 저는 이 시범 경기 때 한번 최고 이제 빠른 게 시범 경기 때 돼봤거든요. 네. 차 타고 가는데 보따리사 가라 그래서 와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일 빠른데 시즌 초반에는 그러니까 시즌이 들어가 버리면 일단은 한 중간까지 올스타 기간까지 거의 갑니다. 들어가 버리면 제가 트레이드 대본 결과 올스타 전에도 시합을 못 뛰면 이제 전화 좀 오죠. 약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어느 한 3, 4개월 정도는 그냥 쭉 밀고 갈 것 같아요. 아이고, 선동열 선배님이 질문 남겨주셨어요. 올 시즌에 이 슈퍼챗 쏴주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반띵. 네, 올 시즌에 주목해야 할 팀은 어디입니까? 저는 이미 제가 이제 그 신문에 기고도 쓰는데 저는 삼성 하나를 찍었거든요. 저는 삼성 하나가 5강 간다 그랬는데 지금 시범 경기 1, 2 하고 있어. 그래서 좀 기분이 좋은데 저는 이제 삼성과 하나가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되고 두산도 좀 기대되고 좀 이런 좀 남들이 봤을 때 전력상으로 밀리지 않는가라고 했는데 그 팀들을 나는 조금 눈여겨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올해는 절대 약자가 없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좀 의외의 전력 보강이 안 된 삼성 그리고 늘 꼴찌했던 하나가 좀 기지개를 펼 확률이 많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주목해야 될 구단은 삼성, LG, 키움, 두산 이렇게 이제 또 의견이 나오시네요. 네. 자, 2002년부터 삼성 팬으로서 올 시즌 최애한된 분들 많은데 최익성 위원님 아니셨다고. 아유, 진만이가 만만한 아가예요. 해봤잖아. 진만이가 이 만만한 아가입니다. 박진만 감독이 예. 저하고 입단 동기인데 네. 제 룸메이트였어요. 네. 네. 저보다는 이제 조금 동생인데, 네. 만만한 아가입니다. 가고 보입쇼 그러니까 이게 구심점 합니다. 그 박진만 감독이. 삼성 백업 보강 변수 되지 않을까요? 네. 의견 올라와 주셨고요. LG는 뭐 그렇죠. LG는 멤버 자체가 지금 좋기 때문에 그럼 강팀은 뭐 저는 LG는 좀 강하게 보고 예. 뭐 기아도 멤버는 좋은데 멤버 자체는 좋고 예. SSG도 뭐 단단하니까 단단하고만 그 언제 그러니까 원래는 약팀 찾는 게 더 힘들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강팀을 찾아라기보다는 원래는 한 6, 7위까지는 거의 뭐 삐까삐까 밑에 처지는 한두 팀이 한 조금 한 6, 7월 달에 생길 수 있어도 저는 이 중간이랑 강팀 찾는 게 더 힘들다 원래는. 그렇구나. 저 되게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 공부 안 합니다. 저는 검정고시 네, 저는 그냥 방망이 앉아 들고 댕기면서 느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희 때 그 전성기 시절 때 야구를 보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30, 30, 저는 20, 20. 아, 그렇네요. 네, 여는 30, 30, 나 20, 20. 아, 검정고시가 좀 약했어. 내가 시합만 좀 더 뛰었어도 3, 3 했는데 내가 시합 구력이 그 골프도 구력이잖아. 구력이 좀 약해서 버디를 좀 늦게 잡았어. 야가 좀 많이 잡았어. 골프 구력 어떻게 되세요? 0입니다. 지금 바로 나갑니다. 지금 검정고시로 골프도 혼자 독하게 해서 나갈 겁니다. 예. 네, 시아시우맘님 검정고시 진짜 매력이 철철 넘치신다고. 네, 이 형 슈퍼챗 쏴주면 막. 반띵. 자, 그 오늘 이슈 정리, 네, 정찬원 선수 했고요. 그리고 두산의 외국인 선발의 팀 전력 이탈 이렇게 이슈를 좀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들 댓글창에 굉장히 많은 의견들 좀 남겨주셨고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임용수 캐스터님 대신해서 나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또 팬들하고 소통하는 이런 거를 처음 해봤는데 되게 재밌네요. 재밌고 기회가 된다면 뭐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앞으로 시즌 때 일정이 어떻게 되죠? 방송 월화수목금 이렇게. 네, 저희는 앞으로 방송을 월, 화, 수, 목, 금을 합니다. 네.
월요일에는 한 주를 정리하는 뭐 이슈나 이런 걸 한 주 정리하는 컨셉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화수목금이 경기가 끝나고 아마 30분 정도 이후에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바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참 나한테 일 많이 시키네. 방송국 놈들이 나한테 일 많이 시켜. 엘리트는 일 좀 많이 해야 돼. 이런 거 좀 하세요. 네. 자, 화수목금은 경기를 리뷰하는 라이브 방송을 저희가 할 건데요. 그때 뭐 최익성 의원님 나오시고, 네, 검정고시 나오시고, 오, 이거 해주세요. 저게 슈퍼챗인가요? 예. 와, 10만 원? 그럼 나 오늘 52,500원 번 거야? 오늘 나 52,500원 번 거야? 와, 지금 슈퍼챗 반띵이다. 봐봐. 여러분들 반띵 맞죠? 와, 이 반띵을 밀어주세요. 저는 사실 뭐 돈에 욕심은 없고요. 저도 욕심 없습니다. 재미로 반띵하자는 거지 뭐. 이 형 왜 그래? 송구함 나왔으면서 지금 10만 원. 야, 이거는 와 대박이네요. 네. 출연료에 플러스 좋습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 이슈 다뤄봤고요. 저희가 앞으로 저희 베이스볼 체육공단이 라이브 방송하는 것도 저희가 예고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즌 때 저희랑 같이 재밌는 방송 그리고 소통하는 방송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 정보 그 다음에 제가 그 빵형에 잘하자 이 컨텐츠를 하나 올렸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정말 재밌고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원을 해주셔야지 제가 그 컨텐츠를 100회 이상 계속 쭉 릴레이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 동영상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잖아요. 그러면 볼수록 재밌습니다. 2번 이상 클릭해서 봐보세요. 제 말의 의미를 좀 아실 거예요. 네. 아무튼 마지막으로 성우님 10만 원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또 제가 얼떨결에 나왔는데 아무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이제 재홍이하고 하니까 재밌네요. 옛날에 저 현대 때부터 시합 뭐 SK도 같이 선수했는데 이게 이제 궁합이 잘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뭐 반띵 계약도 하고 일단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반띵으로 가겠습니다. 와, 이거 이상한 형이야, 이거. 나 진짜 미치겠네. 아, 나 진짜. 이제 뭐 마무리해야 되나요? 아니, 뭐 마무리 인사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댓글이 계속 올라오니까. 예. 네. 아, 마지막까지 웃겨 드려야죠. 예. 우리는 이제 전문성과 재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형은 진짜 약강이잖아, 야구 네, 깡패. 네. 근데 그냥 깡패 같아. 아, 진짜? 그냥 깡패 같아, 그냥 깡패. 네. 슈퍼챗 어찌 하는지 알려주세요. 저도 몰라요. 저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지금. 이거 저는 이제 애기거든요. 애기. 저도 잘 모릅니다. 네. 네. 안 그래도 둘이 아까 뭐 썰프로 좀 재밌다고 하는데 뭐 하나 지금 생각 중이에요. 검정고시냐 엘리트냐 한판 뭐 붙어보려고. 이 형은 검정고시 저를 자꾸 엘리트라는데 제가 뭐 엘리트인가요? 엘리트지. 너는 국가대표 쭉 했고 그런가요? 지명 좋고 계약금 많이 받고 뭐쭉 FA 하고 우승 4개 하고 뭐 남들이 다 이제 꿈꾸는 엘리트잖아요. 자, 여러분 이 멘트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자꾸 검정고시라고 해가지고 동정심을 좀 유발하려고 아우, 멘트 이거는 지금 멘트 작업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 형 검정 고무신 같기도 하고 검정고시인지 검정 고무신인지. 네. 그렇죠. 삼성 1번 타자 개보 체육성 강릉 동우나 한이나 내한테 안 되죠 사실. 네. 예. 자, 오늘 몇 분 들어오셨나요? 100분 넘게. 아 500명 들어왔으면 내가 진짜 시원하게 쏘려고 그랬는데. 500분 언젠가 들어오겠죠. 뭐. 네. 500분가 되겠어요. 저희 그래도 한 몇천 명씩 저희가 여러 의견인데 그때는 또 이 채팅창을 못 봐요. 네, 쭉 너무 빨라가지고. 올라가니까. 네. 지금이 좋습니다. 내가 눈이 좋으니까 다 볼게. 내가 또 매의 눈이거든요. 이게 검정고시로 살아남으려면 매의 눈이기 때문에. 자, 질문 요거 마지막 질문 받고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O 공인부보다는 메이저리그 공인구로 변경하는 게 어떠냐고 의견을 했는데 저는 뭐 사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축구공도 이제 단일을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공인구에 대한 그런 걸 좀 불식을 좀 깨뜨리려면 제가 뭐 배터도 뭐 알루미늄 배터 뭐 치면은 뭐 사람 죽지 않습니까? 미국 아들 쳐도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쓰는 걔네들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내는 걸 하게 된다면 세계 대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똑같은 걸 쓰기 때문에 큰 뭐 적응을 또 하고 자시고 할 수 없는데 뭐 이거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이게 축구보다 야구가 글로벌화가 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각 리그마다 각 나라의 리그마다 이게 이권이 개입돼가지고 이걸 이게 공인구를 하나로 단일화하는 게 쉽지 이거는 좀 이 공론화라든지 그 나라마다 그걸 좀 많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분위기 풀렸는데 끝나나요? 요 맛도 또 있어야 돼. 아유 또 일단 또 빠져줘야 또 다음이 기대되죠. 예. 네, 시간대가 지금 많이 안 들어오기 힘든 시간입니다. 네. 네. 박용택 위원은 고교 때부터 알리베이트 사용한다고 매번 말씀하시는데 의견 동의하나요? 이거는 제가 빵양의 자라자에서 제가 재밌게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좀 이제 좀 끝내야 될 텐데 갑자기 좀 계속. 근데 예. 이분들이 야씨. 나 오늘 얼마 번 거야? 반띵. 와, 야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 나 오늘 12만 7,500원 번 거야? 자 또 들어왔고요. 네. 이거 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저는 방송 그만두고 좀 나가 있을 테니까 형님이 계속 이거 하니까 슈퍼챗이 계속 들어오는데. 나 별명 반띵으로 바꿀까? 자 최익성 의원의 별명 바꾸겠습니다. 검정고시 반띵. 아니 근데 이게 두 분 그러니까 우리 둘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원래 빵하고 깡하고 원래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30% 뛴다고요. 아따마. 네, 제가 30 클럽이니까 30% 뛰어야죠. 네. 난 20인데 20%만 뛰면 안 되나? 자, 찌찌뽕님, KBO 공인구 반발력 작년과 같나요? 그럼 뭐 반발력 맨날 바뀌는데 지금은 똑같다고 봐야죠. 이게 공식적으로 KBO에서 안 바꾼다고 그런 발표가 안 나면 작년이랑 똑같을 겁니다. 예. 박 의원은 방식 실력이 좋아서. 야, 이분 저 이제 잡아두려고 살짝 또 못밥을 좀 엘리트 득점 봅시다. 엘리트가 방송 잘하고 나는 반띵하고 딱 그냥 하면 되니까. 득점 보자. 득점 봐. 아, 딱. 사실 저희는 슈퍼챗에서 오늘 처음 받아봤어요. 근데 저는 잘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 저희가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쓰겠습니다. 네, 좋은 영상을 퀄리티 있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저희가 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원해 주셔야만이 저희가 좋은 영상들을 많이 만듭니다. 네. 자, 두 분 현역 때 타격 좋았던 구장 어디셨어요? 저는 잠실야구요. 저는 좀 커야 좀 많이 못 넘겼잖아요. 많이 넘겼어요. 잠실에서. 몇 개? 네,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확실해요? 하도 많이 넘겨가 기억이 안 나요. 걸리면 넘어가니까. 이 형 내가 처음 봤을 때 캐치볼도 못했는데 캐치볼을 아직도 못해. 캐치볼이 안 돼. 안 배웠어. 검정구 슛이라 내가 깜짝 놀랐어. 저 형 캐치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못 배웠어. 하다가 이제 같은 팀에서 뛰게 됐는데 보고 형은 진짜 야구계 검정고시다. 별명을 지었어요. 우리 재홍이가 별명 지어줬어. 네, 화이팅 하시고 응원합니다. 네, 야구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덕분에 그래도 저희가 다시 또 희망을 가지고 선수들이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퀼란, 피어리, 퀼란 선수가 되게 착해요. 같이 있어봤잖아요. 퀼란 내가 현대 있을 때 누구 있었더라? 퀼란 있었다. 퀼란 있었잖아. 아, 이 형이 나이가 이제 가물가물해. 아니, 내가 아들 다 차 태워주고 했어. 한남동에 그거 있었잖아. 퀼란 선수 엄청 착합니다. 네, 굉장히 착하고 그리고 중국 음식 좋아해요. 네. 중국 가시고. 아, 고모님 송도 사시네요. 네. 그것도 없겠다 이러다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마음이 약해갖고 끝나면 나가야 되는데. 데일리비스 로마리아 했을 때 제가 하나 있었어요. 예. 또라이 둘이요. 데이비스 썰은 진짜 많아요. 예. 또 로마리아도 많고 저 99년도 나 있을 때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가 그때 우승했던 이유가 저 또라이가 있으면 하나가 우승했다 생각하거든요. 네. 쿨바 선수 있었죠. 네. 쿨바 선수 부인이 굉장히 미인이고 아들도 엄청 잘생겼습니다. 네. 빵형의 잘하자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설명 귀에 꽂히죠. 네. 코치, 네, 코치 하셔도 잘하실 듯. 코치하다 감독으로. 네. 자, 여러분 오늘
그 제가 대신 출연하게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하고 정말 재밌는 시간 보낸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 인사 한마디. 네, 다음에 저는 뭐 가끔 나올 건데 이제 또 재홍이하고 모처럼 하니까 너무 재밌고 저도 이제 재미가 우선이거든요. 다음에 나와서 좀 형 더 돈이 재미가- 우선인 것 같은데. 돈은 위에고 더 위고 최고 우선이고 이제 일단은 재미가 저는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합을 좀 모처럼 맞춰봐서 우리 합 맞춘 지 한 10몇 년 넘은 것 같아요. 선수 생활할 땐 되게 재밌었는데 네. 둘이 만나면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안 하다가 이제 해보니까 역시 재밌네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들. 네, 마지막 인사는 네, 우리 최익성 의원님 아, 해주시죠. 내가 갑자기? 네. 갑자기 이러니까 오늘 아무튼 슈퍼챗 반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요런 맛이 또 있네. 야, 그래서 뭐 저도 깡으로서 깡이고 저도 이제 최악깡이 있으니까 또 뭐 열심히 한번 펴고 댕기겠습니다. 방망이 들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많이 앞으로도 서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뭐 채팅창에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아무튼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